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X9 제11강 캠 프로그램 머신센터 MCT2D 캠 가공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 순서는 CAD 도면, CAD를 좀 활용할 거고요. 그러니까 DWG 패드 파일을 활용해가지고 마스터캠 X9으로 2D 캠 가공 경로 생성하고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하고 NC 데이터 확인 및 수정 작업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공정은 세트 드릴, 드릴, 윤곽, 포켓, 탭 드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머 가공까지 진행할 거고요. 사용한 공구 목록은 이렇게 5가지 공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크기는 도면 이따가 보시면 아실 테지만 가로 세로 72, 72, 두께는 25T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의 가공할 거니까 공정물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윤곽하고 포켓 가공할 때는 보정 방식은 그냥 컴퓨터 방식 쓰겠습니다. 센터 드릴은 G81, 드릴은 G83, 탭 드릴은 G84, 리머는 G85 드릴링 고정 사이클 적용할 거고요. 윤곽하고 포켓은 요게 이제 황삭 정삭 개념 없이 그냥 정치수로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데이터는 MCT에 여러분들 장비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편집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사용된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준비된 도면은 얘고요. 요거의 원래 도면은 얘죠. 예, 요 도면 가지고 캐드 파일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사실 이걸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교육했다 그죠? 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요 작업했고요. 마스터캠은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예. 자, 캐드 상에서 이제 얘를 이제 활용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캐드가 저는 2024 버전 쓰고요. 마스터캠은 X9 버전입니다. 그래서 버전 차이가 좀 납니다. 어, 마스터캠 X9이라고 하는 건 이 X라고 하는 게 이제 밀레니엄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2009년 버전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버전이 캐드보다 좀 낮죠.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캐드에 있는 DWG 캐드 파일을 가지고 올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마스터캠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혀 상관은 없는데 바깥에서 이제 도면을 가지고 와가지고 작업하는 경우가 사실 좀 더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캐드 파일의 버전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같은 버전이어야지 당연히 호환이 잘 되겠죠. 한쪽이든 버전이 이게 캐드가 버전이 높아버리면 마스터캠에서 캐드 파일을 또 이제 땡겨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드에서 조금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거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드 파일 이게 있고요. 됐죠? 요 파일을 이제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하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선들이 중복되는 선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버킬이라고 하는 기능을 좀 쓸 겁니다. 네, 오버킬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드래그로 이만큼 다 잡고요. 엔터 치고 여기서 말하는 엔터 스페이스바입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하단에 중복된 개체가 하나도 없었다고 뜨네요. 그죠? 예, 이렇게 되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선이 한 개라도 중복이 돼 있었다면 중복된 선들이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자, 그리고 상단에 심볼 들어가셔서 심볼에 잠깐만요. 아이고, 심볼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서 그죠? 파일의 버전만 좀 낮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탕화면에 저는 요 캐드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이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예. 버전만 2000 버전으로 다 낮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캐드 파일 가지고 작업할 때 무조건 버전을 2000으로 낮추고 작업하면 뭐 X5로 쓰든 X3를 쓰든 X8, X7이든 쓰든 8을 쓰든 뭐 2017 버전을 쓰든 어떤 버전을 쓰든 간에 마스터캠에서는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제 경험에 의하면요. 저장해서 확인으로 덮어쓰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캠에서 불러오기를 해야 되는데요. 캠 시작하기 전에 이 머신 그룹의 밀링, 요 밀도 있는지 한번 보셔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밀링 작업하는 거니까. 상단에 열기 눌러보시고, 자, 그러면 파일이 쟤는 바탕화면에 있거든요. 바탕화면에 선택을 하셔서 파일이 안 보이죠. 이 CAD 파일은 DWG 확장자고 마스터캠은 MCX라고 하는 확장자니까 당연히 안 보이는 겁니다. 확장자 들어가셔서 요거 CAD 파일 오토캐드로 바꿔주시면 CAD 파일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선택해 주시고 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CAD 파일 불러올 거고요. 요거는 아마 레이어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됐죠? 우린 작업 여기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공 원점은 왼쪽 모서리 여기 원점 잡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x 0점, y 0점, z 0점으로 잡을 거예요. 상단에 가보면 원점으로 이동이 있을 겁니다. 눌러주시고 요거 모서리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 얘가 어디 갔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자동 배열 누르시면 화면 이렇게 뜨고요. 휠을 밀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중간에 휠 꾹 누르고 이렇게 회전해 보시면 이게 다이나믹하게 회전을 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 윗부분이 x 0점, y 0점, z 0점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게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도면은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내리고요. 아이고,
요 도면에 내리고 요 이제 PDF 파일 요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가로 세로가 70, 72에 72, 72에 두께가 25T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단면된 형상 여기에 그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얘는 2D 가공이기 때문에 평면도 그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도면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여기 깊이 부분들, 포켓의 깊이가 7, 윤곽의 깊이가 5 이런 것들, 이런 거 좀 보려고 지금 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죠? 예. 자, 잘 따라오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모의 가공도 한다 그랬으니까 얘 모의 소재 크기를 한번 주도록 하죠. 속성 앞에 플러스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공작물 설정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가로세가 72죠. 그러니까 x 72, y도 72, 두께는 아까 25였고요. 가공 원점 여기 모서리였죠. 이거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 원점 이렇게 이동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모의 가공 소재 크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2.3선으로 보이시죠? 이게 25T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경로 확인할 때는 안 보이는데요. 이거 3D로 들어간 모의 가공 요거 3D로 좀 시뮬레이터 이용해서 3D 가공 볼 때는 여기 실제로 형상이 이렇게 잡혀요. 자동으로.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우리 좀 참고 좀 할게요. 공정은 센터 드릴 공정부터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와서요. 자, 이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이거 평면 놓고 우리 작업하도록 하죠. 이게 편하니까. 자, 한번 봅시다. 요게 요 탭 구멍이 M8이죠? 1.25 피치의 관통이다, 그죠? 여러분, 이게 M8의 1.25짜리의 탭 구멍을 내려면 어떤 공정이 필요합니까? 탭 구멍 내려면 1차적으로는 센터 드릴로 내도 되죠. 센터 드릴 가지고 작업합니다. 요거 보면서 하시죠. 예. 1차적으로는 센터 드릴 가공해야 되는 거죠. 맞죠? M8을 가공하려면. 그 다음에 드릴 가공을 할 텐데, 아까 M8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그냥 8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선. 맞죠? 자, 그러면 드릴 자체가 8파이이면 되지 않죠? 네, 맞아요. 얘는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일반적으로, 아까 M8이라고 써 있었고, 뒤에 곱하기 피치가 1.25였던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1.25 피치였었어요. 그래서 통상은 이 8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피치를 빼버려요. 그러면 값이 얼마 나옵니까? 6.75가 나올 거예요. 그죠?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6.75라고 하는 드릴이 찾으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성품에는 잘 없으니까요. 요거 반올림 해가지고 한 6.8 정도로 드릴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냥 이게 교육상의 설명이고 좀 더 나사산이 좀 깊게 날려면 어차피 나사 산골 나잖아요. 이게 좀 깊고 정교하게 날려면 사실 6.8은 너무 헐렁합니다. 헐렁하다는 소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좀 나사산이 조금 이렇게 깊이가 좀 얕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를 좀 빡빡하게 하려면 6.6파이 정도로 드릴 가지고 가공을 하시면 좀 더 빡빡한 탭이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교육상으로는 그냥 이거 빼서 M 지름에서 피치값 빼서 뭐 이걸 반올림 한다는 그런 개념이라서 지금은 6.8파이짜리 드릴 가지고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6.8파이 드릴이 나야 되는 관통돼야 되는 부분이 여기 탭 구멍하고 여기 리머가 지나가는 요 구멍 두 군데는 다 관통을 해주셔야 돼요. 센터 드릴도 여기 2번, 그 다음에 드릴도 여기 2번, 탭만 여기 1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평엔드밀 가지고 리머가 나기 직전에 가공을 먼저 한 다음에 리머로 한 번에 쓱 들어갔다 나오면 될 겁니다. 네, 그런 정도 가공, 공정 좀 이해하고 가시도록 하죠. 됐습니까? 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드릴 가공 들어가서 센터 드릴 두 군데 내야 되겠죠. 저는 도형 요소 이용할 거고요. 얘는 센터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원의 가장자리 누르시면 센터점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얘도 가장자리. 저는 사실 이 화살표 가지고 십자 센터 찾는 것보다 도형 요소 가지고 그냥 원을 잡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센터가 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이건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정확하게 하려면 좀 요게 조금 더 저는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아무튼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공구 들어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이고 여기 공구 목록에 사실 이름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센터 드릴이니까 홀 작업 안에 센터 드릴 클릭하고 다음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름이 없고 지름이 있고 여기 보니까 지름이 여기 3.18 요거 돼 있죠? 요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누르시고 공구 번호는 2번입니다. 공구 번호 요거 2번만 바꿔주시면 나머지는 다 따로 움직이고요. 자, 이성 속도 요거 100 주시고 제로 1000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삭 조건도 여기서 사실 이제 참고용으로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데이터는 교육용 참고용입니다. 실무에서 이거 적용하면 되게 속도가 느린 거예요. 아셨죠? 실무에서는 실무 속도값 쓰십시오. 지금은 캠을 이제 배운다는 과정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한다고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성 속도 여기 하나만 주시면 되고 Z하고 복귀 여긴 줄 필요 없습니다.
드릴 공구는 Z 방향으로 찌르는 공구죠. 그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공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가는 부분은 그냥 이송 속도 이 부분만 이제 수정해 주시면 여기에 이제 피드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Z축 이송이라는 부분은 안 넣어도 됩니다. 그냥 이송 속도가 Z 방향이에요. 드릴에서는. 이상 없고 끝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구 하나 생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폰트가 안 맞다고 나오는 건데 이거는 주의 체크 켜고 확인 눌러주시면 더 이상 창이 안 열리게 됩니다. 그냥 폰트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가공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왼쪽 마우스에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드릴 카운터보 요게 G81이고 요거 G82인데 제가 아까 센트 드릴 81 쓴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정시 시간에 여기 숫자가 추가되면 G82로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제로 놔두셔야지 G81로 뜨게 됩니다.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안전 높이 켜시고 절대값, 또 절대값, 절대값. 가공 깊이는 한 2, 3mm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3으로 하겠습니다. 눈에 잘 보이게. 그 다음에 절삭류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잘 안 보이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거 정면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보이게 될 거예요. 이상 없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평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상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또 드릴 가공. 우리가 이 직전에 찍었던 구멍 두 군데는 똑같죠? 그러면 얘는 최종점 한 번만 눌러주시면 두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잡습니다. 이 직전에 구멍이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공구 들어가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에 드릴 6.88이고요. F90S900입니다. 좀 그렇게 넣도록 할게요. 드릴이고 다음 누르고 공구 번호는 그죠? 드릴은 3번이라고 했죠? 일단 파일은 6.88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누르고 공구번호 3번이고요. 얘는 아까 90에 00900 들어가겠습니다. 끝내기 누르시고 자, 철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요거는 팩드릴 제가 쓴다 그랬거든요. G83 그럼 요거 팩드릴 보이시죠? 팩 값은 즉 Q 값은 1회당 저리 깊이 값인데 저는 3, 즉 Q 3점이라고 뜨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3mm씩 누적적으로 깊이를 주는 가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통이 될 거니까요.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안전 높이 그대로 절대값 다 돼 있다 그죠? 가공 깊이만 우리 한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25니까 이거 가공 깊이를 이거 이렇게 주시겠죠? 마이너스 25라고 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시겠지만 공구가 요까지만 들어갑니다. 날 끝이. 그러니까 여기가 가공이 안 돼요. 이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통상은 물론 날 끝 보정을 켜서 자동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 건드리는 건 또 실무에서는 귀찮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5라고 해서 5mm를 더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0 정도 내려가게 되면 충분히 구멍이 관통이 됩니다. 절삭류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데인 거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상 없고 자 아까 센터 드리는 공정은 따로 안 봤는데 요거는 요렇게 해놓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정면 놓고 가공 경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플레이 해보면 공구가 나올 거예요. 상단에 자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쑥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가공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 계속 플레이를 하면 오른쪽에도 구멍이 뚫리겠죠.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됩니다. 그냥 관통이 되는 건 이상이 없다 그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다시 평면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공정이 어떤 공정이냐 하면 아이고 이거 좀 지울게요. 드릴까지 가공했고요. 이제 윤곽 포켓 할 건데 윤곽 가공하겠습니다. 10파이짜리 평행드림이 두 날이고 F120, S1200입니다. 공구번호 1번 평행드림입니다. 자,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됐죠? 윤곽 가공 들어가시고 윤곽이 여러분 어디인가요? 여기서 이게 좀 너무 기초적인 걸 물어보나요? 우리가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마스터캠 X9의 이제 11강이긴 한데 실제로는 이강 말고 한 30몇 강, 60몇 강에 간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요게 10강까지 돼서 좀 멈춘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걸 좀 이어서 계속해서 연장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11강, 12강, 13강 이렇게 쭉쭉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2D라고만 했지만 요 과정을 제가 끌고 나가면서는 3D까지 계속 갈 거예요. 이제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 조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2D까지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할게요. 보정도 내용도 있고 좀 해야 되는 게 있긴 하니까요. 아무튼요. 지금 이제 윤곽을 체인을 돌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깥쪽에 테두리, 그러니까 얘는 원의 소재의 가장자리니까 얘를 윤곽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윤곽은 한번 공구가 들어가서 깎이는 이 첫 번째 이 안쪽에 있는 형상 이 부분이 윤곽에 해당해요. 그죠? 포켓은요. 윤곽 안쪽에 있는 이 영역이 포켓이겠죠. 말 그대로요. 자, 윤곽의 체인을 걸 때는 저는 이거 하나의 이런 걸 다 마디라고 보는데 요 마디 중심 밑에 부분을 클릭해 주셔야지 좌보정 하향 절삭으로 방향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위에 클릭하면 반대로 밑으로 우보정돼 버립니다. 근데 사실 보정은 우리가 방향을 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상관은 크게는 없어요. 그러나 선택을 할 때 좀 한 번 잘 해주시면 두 번 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중심 기준의 밑에 부분 클릭해 주시고, 녹색 화살표가 위쪽이라면 얘는 공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좌보정이고 하향 절삭에 해당합니다. 예. 그리고 요 녹색 화살표 외에 빨간색 화살표가 중간에 뜨거들랑 거기에 선이 하나 겹쳤거나 선이 붙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상이 없네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공구 들어가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에 공구번호 1번입니다. 백엔드밀 10파이 2날짜리 우리 사용하도록 하죠. 엔드밀 다음 누르고 10파이 그대로 쓰시면 되고, 다음 누르고 공구번호 1번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날수는 그냥 2날 쓰시면 되는데 사실 캠 작업할 때는 이거 크게 의미는 사실은 없어요. 아무튼 이 평엔드밀 여기 속도 여기 아까 120이었죠. F120. 자, 평엔드밀 즉 Z 한 방향으로 가공하는 게 아니라 얘는 Z로도 내려가지만 XY로도 가공하는 거니까 두 방향 이상이죠. 자, 이때부터는 이송 속도를 여기만 주면 안 되고요. 여기를 이렇게 제로 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주면 공구가 중간에 가다 서고 에러가 뜹니다. 얘는 Z 방향까지 피드 값을 다 적용해 주셔야 돼요. 숫자를 똑같이 해줄 필요는 없는데 그냥 보기 좋게 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숫자를 그냥 동일하게 만든 것 뿐입니다. 이송속도 이 부분이 XY 쪽으로 이송하면서 가공되는 이송속도 값 F 값이고요. Z는 Z 쪽으로 이송하면서 가공되는 이송속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요거 여기 한 개 더 적어야 된다는 거, 백엔드밀부터는. 자, 그 다음에 다음 들어가시고 끝내기 누르시고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공구 보정 그냥 컴퓨터 쓸 거고 보정은 주면 안 됩니다. 자, 키피 가공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도면을 볼 때 잠깐 볼게요. 이건 상관없겠군요. 우리가 지금 윤곽 가공하죠. 우리가 10파이에 2날짜리 있습니다. 그죠? 이 공구가 한번 Z 방향으로 들어가서 가공하는 어떤 깊이값, 저리 깊이값이 있을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시겠지만 10파이 공구가 여기 뭐 물론 도면상에서는 언제 만약에 얘가 5가 아니라 12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깊이가. 근데 우리 공구가 10파이에 2날짜리를 12라고 하는 깊이로 한 방에 들어가서 이걸 가공할 수가 있다 없다?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10파이죠. 그리고 날수는 2날. 간단합니다. 10파이니까 10파이라고 하는 파이 수에다가 날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5가 되죠. 이 5라는 숫자가 Z방향, 즉 저리 깊이 값의 최대값이에요. 한 번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면상에서 Z값 5니까 한 방에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죠. 네, 맞아요. 그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만약에 6이라면요, 이게. 네,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얘를 어떻게 가공해야 된다? 맞아요. 3, 3으로 이렇게 가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 1 이렇게 가공하는 거 아닙니다. 캠은 무조건 다 절반으로 가공해줘요. 그러니까 나눠서 가공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물론 일부러 또 다른 방법도 써서 5 가공하게 하고 1 가공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불필요한 작업은 할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 얘는 윤곽 같은 경우는 지금 깊이 가공을 나눠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설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관통하는 거 아니고, 측면 가공은 분명히 측면을 한 번 더 돌려야 될 거예요. 방금 깊이를 얘기한 건 Z방향 쪽이었고 측면은 말 그대로 평면 도상인데 이 측면을 가공하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왠지 모르게 여기는 가공이 좀 덜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찝찝하고 여기도 잘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여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죠? 몇 군데가 애매한데 얘는 한번 돌아가는 거 보고 작업하도록 하죠.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서 안전 높이 켜주고 다 절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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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값 주고 가공 깊이는 -5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절삭류 들어가셔서 플로우드 온 돼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온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툴패스선이 생겼는데 요거 가공 경로 들어가서 이건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가공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지금 홀더 때문에 그러는데요. 요거 끄시면 홀더가 안 나옵니다. 맞죠? 아니다 할까? 여기 가공이 안 됐네요. 여기도 가공이 좀 애매하다, 그죠? 여기도 그죠? 생각했는 부분들 다 안 됐네요. 자, 그러면 얘는 한 번에 붙여서 가공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겉에서 한 바퀴 빙 돌다가 두 번째 돌 때는 붙여서 돌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측면 가공을 하는 거예요. 상단에 윤곽의 조건 왼쪽 마우스 들어가셔서 측면 가공 이거 체크를 켜셔야 됩니다. 근데 켰다고 해서 이 바깥쪽을 한 바퀴 더 도는 건 아니에요. 번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이게 프로그램을 번역한 사람인데 이건 번호 뭐 횟수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횟수예요. 2라고 쳐주시면 두 바퀴 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냥 두 바퀴를 어떤 간격으로 도는지 잘 모르겠죠. 간격이라고 하는 거 5 써있죠. 맞죠? 요게 요런 뜻입니다. 첫 번째 돌 때 공고 이렇게 돌았어요. 한번 두 번째 공고 이렇게 돌면 두 번째 돌 때 이렇게 돌죠.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 사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5로 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 6이면요. 첫 번째 공구 돌아갔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공구 돌 때 중심과 중심 거리가 6이대로 도는 거예요. 여기. 자, 만약에요. 우리 공구가 10파인데 여기 가공 간격을 11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 공구는 10인데 얘를 중간을 11로 하래요. 우리가 겹쳐지는 중심이 5인데 얘는 일단 반으로 하게 되면 5.5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돼요. 얘가 공구가 첫 번째 돌면요. 두 번째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 1mm가 가공이 안 돼 버려요. 좀 웃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름보다는 무조건 지름의 파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공구 유지시켜 주셔야지 공구가 안전 높이로 드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 다시 돌아와서 이상 없고 확인 눌러주고 얘를 수정했죠. 그럼 여기 빨간색 꽃표가 뜰 텐데요. 상단에 여기 네 번째 가보시면 재생성이 있을 거예요.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재생성이 되고 요거 다시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눌러보시면 다시 가공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상이 충분히 가공됐다 그죠? 자, 이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정면 보시면 깊이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5mm.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다시 평면 돌아오겠습니다. 자, 포켓 들어가도록 하죠. 자,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포켓 가공 들어갈 거고요. 이미 구멍은 여기 6.88 여기 한 개, 두 개 뚫려 있는 상태인 건 이해되시죠? 예, 이해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켓 가공할 때는 아까 윤곽처럼 뭐 이 마디 밑에를 클릭해서 좌보정되게 하라. 얘도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부러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보정이 상향 절삭돼 버리는 거 맞죠? 근데 포켓은 안쪽에 들어가서 어떤 세팅 값 중에 상향, 하향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이해되셨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가공 들어가서 공구 들어가서 1번 공구 그대로 쓰면 되고요.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 보시면 여기 하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무조건 다 하향 가공이 되는 거예요. 우린 여유 주면 안 되니까 다 제로 치셔야 되고요. 황삭 들어가셔서 우린 두 번째 오버랩 방식으로 가공하는 거고요. 진입 동작은 공구가 그냥 스트레이트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안함 하겠습니다. 정삭은 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삭 체크 빼시고요.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은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미리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충분히. 이거 7이니까 한 반에 가공 못하죠. 맞아요. 이건 3.5씩 가공해야 되겠죠. 7의 절반이니까. 그래서 체크 켜고 통상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공구의 지름 나누기 날수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여기 5가 되겠죠. 그러면 5mm, 2mm 깎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한 번 깎을 때 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는 한번 깎을 때 5를 초과해버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얘를 나눠버려요. 나누니까 3.5죠. 예, 그래서 얘는 내가 여기를 비록 10 나누기 2를 했지만 5지만 나 가공을 할 때는 3.5씩 깎아요. 그 3.5가 5mm보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나눴는데도 이게 이 3.5가 여기 있는 5라는 하는 값보다 더 크면 또 나눠버립니다. 이걸 한 번 더 나눠버립니다. 3등분 해버려요. 그러면 또 5보다 숫자가 또 작아지겠죠. 예, 요거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긴 한데요. 그냥 여기는 공구 직경에 날수를 나눠버리는 게 조금 더 속이 편할 수도 있어요. 자, 공구 유지시켜 주셔야지 안전 높이 드는 거 꼭 들지 않습니다.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절대값 다 옮겨주시고 이상 없고요. 가공 깊이는 -7 주시면 되겠죠. 엔터 쳐주시고 절삭률은 플로우드가 온돼 있나요? 이거는 그쵸? 포켓은 처음이니까 안 돼 있네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눌러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이건 크게 바꿀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공구가 이 구멍 센터로 들어가는 거 맞죠? 그죠? 이 공구가 여기 안 들어가면 좀 어떻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플레이 눌러서 공구가 진입하고 여기 가공하고 한 번 더 가공하게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정면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두 번 들어갔네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거 다시 평면 들어오시고요. 얘를 공구를 여기 센터로 정확하게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크게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도형의 일체인에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체인 추가 누르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점 클릭하셔서요. 여기 센터점 하나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센터로 공구가 들어가게끔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걸 눌러주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얘를 순서대로 가공하거든요. 근데 얘가 먼저 가공해야 되겠죠. 이게 센터로 들어가게 하려면. 그러면 얘를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앤 여기다가 드롭 시키면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확인 눌러주고 상단에 네 번째 재생성 한번 눌러주시고 티가 안 나죠. 여기 다시 가공 경로 들어가 보시면 공구가 센터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로 들어간대요. 아까 좀 다르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탭하고 그 다음에 리머 2개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탭 2개 끝났고요. 탭 드릴은 M8 피치고 200에 250입니다. 이것도 공식에 의한 계산인데 이건 이따 하면서 할게요. 4분 공구네요.
자,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이것도 탭도 드릴 가공 안에 들어있고요. 드릴 탭은 요거 하나입니다. 여긴 아닙니다. 자, 도형 요소 들어가서 원의 가장자리 클릭하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이상 없고. 자, 더 공구 들어가셔서 오른쪽 빅여백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자, 스크롤바 좀 내리신 다음에 탭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자, 호칭은 M8이니까 이거 8 주시면 되고 피치는 아까 1.25였죠? 엔터 쳐주시고 다음 눌러주고 공구번호 4번 그대로. 자, 여기서는 탭은 이거 건들지 마시고 이 주축 회전수 있죠? 요거부터 200으로 해주시면 계산이 자동으로 하나 되는 게 있어요. 요게 이성속도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0, 0 주시면 됩니다. 드릴도 한쪽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자동으로 계산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피치값 FPT라고 하는 이 부분 1.25가 되어 있는데 이 피치 값이 자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탭 낼 때 있잖아요. 탭 낼 때는 회전수부터 먼저 줘야 됩니다. 스피드부터. 그 스피드를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200 주겠다. 자, 200 주는 것까지 좋습니다. 자, 그럼 피치 값을, 그러니까 피드 값을 줘야 되는데 이 값은 나 이거 300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탭은 요 속도에다가 피치를 곱해야지만 피치 값을 곱해서 나온 값이 피드 값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피치가 1.25 피치가 나요. 만약 300으로 하게 되면 피치가 이렇게 안 납니다. 1.75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실상 거기에 이제 볼트가 1.25짜리 피치에 볼트가 뭐 끼워지겠죠? 뭐 어떤 조립에 의해서 끼워지지가 않겠죠. 피치가 안 맞으면 조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식이죠? 피치가 안 맞는데 어떻게 조립이 됩니까? M 사이즈만 같다고 해서 다 조립되는 건 아니에요. 미터 가는 나사하고 보통 나사는 조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자동으로 좀 이루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끝내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팩이 아니라 요거는 탭이니까 탭 바꿔주시면 G84가 뜰 거고요.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서 쭉 뗐고 가공 깊이는 아까 드릴하고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25에 관통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5mm를 더 줘서 마이너스 30으로 관통을 줘버리면 돼요. 절삭을 들어가서 플로드가 온돼 있으면 이상 없고요. 됐죠? 자, 이것도 그냥 보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이따가 3D로 모의 가공 보겠습니다. 자, 리머 가공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리머 가공을 여기서 리머를 바로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쪽에 뚫린 구멍은 잠깐만요. 여기 지금 16파이다, 그죠?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치수는 16파이에다가 이 다듬질 기호도 있고요. 표면 거치기도 있고 공차도 있어요. 자, 리머라고 하는 공구가 16파이짜리 공구를 우리는 쓸 거고요. 이 리머라고 공구는 자체적으로 H7이라고 하는 이 공차를 가지고 있는 공구예요. 그러니까 얘가 구멍을 뚫으면 H7에 구멍이 난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셨죠? 근데 리머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리머는 생각보다 날이 되게 얇습니다. 얇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네. 여러 개의 가닥으로 되어 있어서 얘를 마치 드릴처럼 구멍을 크게 뚫어가면서 가공하는 건 아니에요. 얘를 마치 다듬질하면서 쓰는 공구예요, 리머는. 그러면 여긴 지금 뚫려있는 공구는 6.8파이에 구멍만 뚫려있고 우리가 내야 되는 건 16파이잖아요. 벌써 10파이가 차이가 나죠. 이거를 한 방에 리머로 가공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부러집니다, 리머가. 그러면 최소한 얘를 어떻게 가공해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15.8파이로 가공할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평행드밀 가지고요. 구멍을 밀어놓고 얘를 파먹으면서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 거 있다는 거. 네,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가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15.8파이로 가공하면 되겠죠? 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이고. 자, 이제 가공 경로 들어가서 공구가 드릴처럼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벌려 깎고 또 들어가면서 벌려서 깎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포켓 가공이 한 가지예요. 가공 경로 들어가 보면 포켓 가공 있고요. 됐죠? 포켓을 해야 되는 원은 얘죠? 원 하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방향 상관없습니다. 확인 눌러 주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 공구는 그대로 1번 공구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는 하향 절삭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시면 돼요. 측벽 쪽을 가공 요율을 0.2mm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0.2mm를 덜 깎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15.88 가공한다 그랬죠. 근데 측벽 요율을 0.2, 한쪽을 0.2 주는 거니까 얘는 0.1로 줘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한쪽 0.1, 0.1이니까 결국 토탈은 0.2가 되니까 15.88가 될 겁니다. 예. 뭐 이따가 좀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이따가. 자, 그 다음에 황삭 들어가서 오버랩 방식이고, 진입은 스트레이트로 들어가게 할 거고, 깊이 가공 해야 되겠죠. 지금 얘는 지금 10파이, 5mm씩 가게 상관없겠습니다.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이렇게 가고요.
있죠? 가공 깊이는 아까하고 똑같네요. 근데 아까는 25였고 마이너스 5mm까지 갈 필요는 없고 얘는 평평하잖아요. 평인데 미리. 그러니까 한 2mm 정도만 더 내리면 돼요. 마이너스 2mm 정도. 이 정도. 그 다음에 절삭류는 온도에 있을 거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뭔가 들어갔을 겁니다. 자, 티가 안 나지만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거 입체 한번 더 보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게 좀 보일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 가공 경로 들어가서 실제로 한번 보시면요. 보시면 공구가 쓱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25, 27까지 쭉 내려간다는 소리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거 정면 보시면 이렇게 가공이 된다는 소리예요. 충분히 관통했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다시 평면 들어올 거고요. 공구가 근데 지금 센터로 안 들어간 것 같거든요. 여기 누르고 자 여기 다시 체인 1 들어가셔서 빈 옆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체인 추가에 점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 센터점 하나 콩 찍어 놓죠. 확인 누르고 아까 똑같습니다. 클릭, 드래그 앤 드롭 순서 바꾸고 확인 눌러주고 상단에 재생성 눌러주면 뭔가 바뀌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공 경로 눌러보면 공구가 진입하는 방향이 센터 쪽으로 들어갔네요. 플레이 눌러보시면 들어가서 가공하고 들어가서 가공하고 이게 잘 티가 안 나죠? 입체로 놓고 보면 좀 보인다 그랬습니다. 이따가 또 3D 모의 가공으로 보시게 되면 아마 좀 더 확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다시 평면 들어오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리머 가공 16파이짜리 리머로 가공하겠습니다.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되셨나요? 자, 리머니까 공구가 어떤 상황인가요? 그냥 쑥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마치 드릴 가공 같지 않습니까? 자, 드릴 가공이라고 주고요. 있죠? 도형 요소에 얘 하나 잡아주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구는 한 개 더 만들어야 됩니다. 들어가서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새 공구 생성해. 공구 번호는 몇 번을 했나요? 아, 6번이었네요. F150, S300이네요.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오타네요. 16파인데. 미안합니다. 이거 16파입니다. 자, 리머는 여기에 또 리머가 들어있어요. 리머 보이시죠? 클릭하고 다음 눌러줍니다. 공구번호 6번입니다. 지름이 6이 아니라 16이고요. 이거 쉔크 지름도 그냥 16으로 가겠습니다. 모양이 좀 이상하다, 그죠? 그 다음에 길이가 이거 한 30 가시죠. 뭐 이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다음 누르고 공구번호 6번이고 날수는 뭐 6개. 날수가 6개. 날수를 실제로 실물 보시면 날수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그냥 개의치 마십시오. 자, F150, F150, 0, S300. 자, 끝내기 누르시고 공구번호 6번. 자,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탭이 아니라 얘는 요거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호. 여기 G80. 여기 피치 85?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이따가 제가 조금 한번 틀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같기도 하고 일단 보호 원으로 갈게요. 85로 두시면 됩니다. 정지 시간은 필요 없습니다. 공구가 천천히 들어가서 가공하고 계속 돌면서 다시 올라오게만 하게 해주시면 돼요. 링크 파라메타에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이게 소재 두께고 여유있게 2mm 더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상으로 들어가셔서 익스플로드 이상이 없으면 확인 눌러주시고 그럼 쑥 들어갔을 거예요. 티가 또 안 나죠. 이것도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거 정면 놓고요. 상단에 여기 왼쪽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 내려가는 게 보일 거예요. 플레이 공구 여기 쓱 내려갑니다. 이거 못다기가 필요 없는데 그죠? 못다기가 있었네요, 그죠? 다시 조건 들어가서 공구 쪽 조금 우리 손대도록 하죠. 공구에 못다기가 있었나요? 제가 잘못 봤나요? 들어가서 요거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고 못다기가 있었군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다음에 다음 눌러주시고 일단 끝내기 또 확인 눌러주시고 수정해야 되는 거니까 또 네 번째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미리 볼 필요는 없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체 체크를 해 놓을 거니까 상단에 첫 번째 거 전체 작업을 선택 눌러주시면 체크가 다 켜지고 상단에 이제 모의 가공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모의 가공 클릭하면 시뮬레이터가 따로 뜨겠죠. 자, 그 시뮬레이터가 뜨면 거기서 이제 모의 가공 한번 실행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G코드 한번 뽑아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요. 됐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입체 한번 놓고요. 그 다음에 속도 요거 조금 줄여서 우리 볼까요? 그 다음에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엔터 드릴, 윤곽. 윤곽은 아까 측면 2바퀴 돌았죠? 포켓은 깊이를 2번 돌았어요. 됐고 탭 넣고 그 다음에 그죠? 여기 리머 들어가는 기초구멍 뚫었고 또 리머로 뚫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쑥 지나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내리고요. 상단에 G1 누르시고 G코드 한번 뽑아서 보도록 하죠. MP펜이라고 하는 포스트, 그냥 기본 포스트 쓰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저장 위치는 바깥쪽 화면에 놓을 거고요. 프로그램 번호는 대문자 5에 0920으로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콩 찍어서 대문자 5에 0920. .nc는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돼 있네요. 저장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에디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 창에서 우리가 이제 G코드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 수정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거 2D는 사실 크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문제는 이제 3D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지금 뭐 크게 걸리진 않았네요. 자, 그러면 G코드가 이렇게 뽑히겠죠. 볼까요? 사용하는 공코드. 제가 일단 수정은 이따가 좀 할게요. 자, 일단 먼저 볼게요. 센터 드릴 왔어요? 맞죠? G81 드릴 G83. 자, 그 다음 1번 윤곽 G43이고 그죠? 됐고요. 포켓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탭이고요. 맞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16파에 해당하는 리머 구멍, 이거는 기초 구멍 이렇게 뚫었죠. 뚫었고, 그다음에 리머가 85. 맞네요, 그죠? 요거 85로 들어갔네요. 요거 확인하려고 제가 좀 본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G코드가 뽑힙니다. 자, 조금 손을 대자면 요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어서 뒤에는 요 부분 지워버릴 거고 그냥 0920이라고 쓰고 이거 여기 지워버리죠. 때에 따라서는 저는 G90 여기 다 써있네, 그죠? 이거는 생략해도 될 것 같고 원점 복귀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G91에 G28에 X0점, Y0점, Z0점 일단 원점 보내고 그 다음에 J1점으로 Z축만 올려서 한쪽 방향 세우고 공구 바꾸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기 공구를 여기 시켜도 되겠죠. ATC상에 그건 생략하고요. G54 공작물 잡히게 썼다, 그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네요.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아까 프로그램 번호 5에 0920.nc로 다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잠깐 도면 잠깐 보고요. 우리 오늘 요 작업했습니다. 그죠? 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스터캠 X9 제11강 캠 프로그램 머신센터 MCT 2D 캠 가공 실무 작업 진행했고요. CAD 도면 활용했습니다. CAD에서 좀 선 정리해가지고 마스터캠 X9에서 경로 생성하고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하고 엔시데이터 확인하고 수정 조금 하고요. 공정은 이런 공정을 우리가 짰고, 그죠? 리무 공정이 있었고 이런 공구 목록하고 절삭 조건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고 드릴링 고정 사이클은 81, 83, 84, 85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쓴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